오늘이 2026년 1월 6일. 오늘 아침에 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 하는 국회 토론회에 임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하는 순서를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 토론회 그때는 언제죠? 12월 중순이었죠. 26일. 어. 딱 한 달 전이다. 12월 26일 날 2025년 12월 26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그 토론회를 하게 됐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토론회를 열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협회들 18개인가 17개를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던진 내용이 너희 18개 문신 관련 협회들이 단 하나의 단일 협의체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15개 정도의 관련 유관 단체들이 속해 있는 협의체에 문신사협회 하나가 들어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15개는 뭐냐? 그러면 뭐 의협이 있겠죠, 약사협회가 있겠죠, 그리고 뭐 국가자격시험에 관련된 공무단체들,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렇게 다 모으다 보면 15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15분의 1의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문신사법이 왜 이런 문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5년, 6년, 1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사법이 어떻게 변형되어 와서 지금의 형태가 됐는지를 아는 거는 우리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사자니까. 네. 심지어는 제가 한 특정 단체를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다 만들어진 이후까지 우리의 이 산업을 혐오 산업으로 보고 법률 자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있는 단체들을, 그런 직군의 단체들을 왜 협상 파트너의 15분의 1 우리와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로 넣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불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15분의 1이 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이제 강선우 의원실이랑 이야기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님 세 분을 의원실로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세종시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먼 걸음하면 행사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 말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실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의원님 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눈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요, 문신사법 안에서 멸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당신들이 멸균이라고 쓰면 우리가 멸균을 할 것 같냐,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염료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염료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이 사실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가져온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기준보다 조금 덜한 기준이라고 하는 유럽의 리치 인증을 적용했을 때 유럽에서 실제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결국은 그 인증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잉크는 별개의 잉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오래 설명을 했어요. 그날은 황도님이랑 황수경님이랑 저랑 둘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결론은 그 설명을 다 들으신 국장님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부 국장님이 저희가 느끼기엔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토론회 해야 되겠다라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부 국장님이 토론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지방에서 다 새벽부터 올라가야 되고요. 보통 저희가 토론회 아침에 하니까
토론회 준비해야죠. 할 일 많아 죽겠는데 문신 관련해서 이런 거를 자꾸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날 국장님도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들은 거는 관련 단체들은 다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12월 26일 날 저희가 관련 부처들 많이 모으고 당시에 한 50명 정도 참석해 주셔서 국회 안에서 토론회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토론회의 내용은 그거 이전에 의원실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로 법안을 만드셔야 되는 공무조직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설비 기준이 나오려면 멸균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 미루고 저쪽 미루고 저쪽 미루고 하다 보면 저희가 2년 뒤에는 임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임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네. 설비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지금의 법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미 1년 하고도 이제 벌써 3개월 갔어요. 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설비 언제 나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신사법에서 멸균의 범위를 얼만큼 정할 거야 라는 게 명확해지면 설비 기준은 자연스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요. 멸균을 먼저 해야 멸균에 대한 기준이 먼저 나와야 강하든 얕든 그거에 맞춰서 설비가 나온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뭐 자격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소비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높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공무원분들 다 가시고 나서 저희 참석하셨던 협회들이랑 같이 또 2차 토론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뽑았던 것 중에 가장 수확이 됐던 거는 유니온이 맨날 주장하던 거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 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규제법이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능법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건너가서 일단 예술업이 되는 거고 예술업이 된 이후에 국세청이랑 잘 딜을 해서 다른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에요. 생애 첫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개인 사업자가 5년 동안은 부가세의 50에서 100%를 감세받는 혜택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받게 되면 우리 세금 덜 내서 좋은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게 익숙지지 않은 타투이스트들이 정당한 납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좋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다 좋다 그러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관련돼서 국세청에 요청서 같은 거 충분히 써주실 수 있다라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날 오셨던 협회들과 마지막에 저희가 100% 전원이 합의를 본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건너가고 그리고 예술업으로 우리 직업을 명리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100% 합의를 봤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큰 수확이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할 건가 하면 항상 다른 이야기들을 하던 많은 협회들이요. 앞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 해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의 안건. 문화체육관광부로 건너가고 예술업으로 등록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안건으로 저희가 전국 문신사 연합회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안건만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동일한 말을 한번 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그게 저희가 했던 12월 26일 날 만들었던 토론의 가장 큰 수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26일이죠. 정확히 한 달 뒤에 저희가 주도한 거 아니고요. 대한문신사 중앙에서 주도하는 토론회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 오늘 아침에 메시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왜요? 여러 협회 회장님들한테 왜 거기 참석하냐고. 근데 이거는 서로들 이렇게 신경들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 영상도 보시는 협회 회장님들 많으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타투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5, 6년 동안 저희한테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던 협회들이
건넨 제안에 단 한 번도 노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늘 거기 왜 가요? 라고 저한테 메시지 주셨던 분들도 이전에 간담회 토론회 하시면서 저한테 유니온도 올래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다 참석했어요. 정말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시간이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참석했고 보통은 저희들이 항상 어딘가에 가면 반대 의견을 내는 단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단체는 중간에 미용이랑 서화문신을 분리해서 미용 문신만 합법화를 하겠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당연히 저희는 반대죠. 네. 왜냐하면 그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하라고. 근데 못 나눌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나누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죠. 가면은 한 4, 50개 협회장님들이 쭉 둘러앉아 있으세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찬성. 심지어는 그 중에는 서화 문신을 하는 뭐 어떤 협회라고 하는 곳에 회장님들도 앉아 있어요. 꽤 어디 가면 보게 되는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서화는 조폭 문화라서 합법이 안 되니 미용 문신만 합법화를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들 앞에서 뭐 그렇게 하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네. 거기서 유일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싸움이면 싸움이고 철퇴를 맞고 온 건 항상 타투 유니언이었어요. 저희가 좋은 소리 하려고 참석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것처럼 항상 발언을 하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저희는 그 자리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간 거고 뭐 초대해 준 협회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저희가 바라는 지향점 있잖아요. 네. 그 지향점이 일반적인 협회들이 바라는 지향점과는 약 180도 정도, 170도 정도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도 미리 전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초대를 해주신 거니까 네. 저희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 저희는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고 협회들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었을 거고요. 오늘도 가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자격 체계라든지 무슨 염료 이런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모든 협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주장했던 거는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또 해야 되나? 천천히 하세요. 오늘 주장했던 거는 자격 체계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 노동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지 하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어떤 자격 체계와 어떤 책임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게 문신사법과 연계가 있어? 그러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신사법의 주요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인데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서 타투 손바닥만한 거 하면서 3만 원, 2만 원 받기 시작하면요 소비자가 안전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주장을 했던 게 그거예요. 문신사법이 추구하는 소비자의 안전은 타투이스트들 노동의 가치와 비례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항상 만나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뭐 저희 토론회랑 다른 협회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랑 막 다른 점이 좀 느껴졌어요. 일단 오늘 토론회는 그 대한문신사 중앙회에서 주도를 했다는 점이 달랐죠. 그래서 발언하는 분들의 발언 내용도 조금 그 대한문신사 중앙회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진 발언 내용이라고 좀 느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재밌었고 그래도 유익했다고 느꼈던 거는 미용
타투 쪽이 그래도 어쨌든 타투 전체 씬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규모가 큰데 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무조건 뭐 나쁘게만 보이지도 않았고 아 저런 점을 이해하고 저 부분에서 서로 조율하고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임시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타투업을 해온 사람들의 경력을 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달라. 뭔가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뭐 시행 규칙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임시 그 자격을 발급하는데 그 요건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 요지였던 것 같고 도희님은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단순히 진입장벽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타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학원 산업만 더 팽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더 갉아먹게 될 것이다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더 이제 토론회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참석자분들도 되게 알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냥 좋았어요. 그러게 늘상 저희 하는 얘기지만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생각한 지점은 정말 다른 곳에 있어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우리 업계 사람들의 권리 보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협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음번에 만나면 우리가 같이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정리하게 돼서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했던 협회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행사 짜임새 굉장히 잘 짜여서 맞아요. 운영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남은 절차들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런 부분은 조금 안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오늘 라이브로들을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 안에도 라이브로 다 송출됐고 아마 그거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으실 텐데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오늘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는 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해당 공무원들을 그만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 여러 협회들이 저희 포함해서 할 만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다음번에 뭘 만들어야 되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문신 관련 단체들은 들어가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이거 먼저 처리합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생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위생에 관련된 규정을 정의를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멸균 규정이 나올 거예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명확해요. 녹색병원에서 저희에게 만들어진 감염관리 지침과 멸균 작업 절차를 저희는 가장 완벽한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현실을 반영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라라고 뭐 정부에서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멸균의 정도로 설비 기준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설비를 어떻게 짜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멸균을 해야 될 건지를 알아야 네. 멸균 설비를 갖추죠. 그게 설비 기준에 오직 하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요. 세면대를 2개를 놔야 할지 실내에 네. 하나만 놔도 될지 손 씻는 것만 놔도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려면 지금은 위생과 관련된 규정, 특히 그 안에서 멸균에 대한 절차 이거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 앞으로 2개의 협회가 보건복지부 관련 협의체에 들어갈 거예요. 아까 15분의 1이라 그랬죠.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12분의 2예요, 우리가. 15분의 2요? 네. 아, 그래서 두 단체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리가 늘었네요. 네. 그래서 서화 대표 단체 하나, 미용 대표 단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 서화 단체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협회장님들 다 저한테 전화 오시니까. 아, 유니온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네. 알고 있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용협회는 어디가 들어올지 이제 또 봐야죠. 그런데 그게 두 개의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두 단체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타투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는 저희 모든 업무를 지금 저희한테 합의서를 써주신 업무협력 합의서를 써주신 모든 협회들을 전부 다 메일 참조로 다 공유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논의되는 단계에서 이분들이 빠지는 것도 나중에 말 나와요. 몰랐다. 네. 대응 못했다. 음. 안 대한다. 음. 그래서 그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 저희가 민주노총 안에서 화성식품노조 안에서 노동조합을 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대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협회들도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단체가 들어가서 처음 하는 안건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부터 우리끼리 합의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그거 먼저 끝낼 수 있게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면은 업무협력 합의서를 쓰신 협회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는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사실 시간이 없어요. 원래는 23일? 1월이요? 네. 아, 23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끼리 통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화 하나, 미용 하나 하고 왔으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아. 네. 바로 그 연락이 오면은 이제 투입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업체화 진행 상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린랩에 대해서 네.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린랩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녹색병원 강당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죠. 근데 임장희 원장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제대로 된 교육관을 꾸려라.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병원에서는 지원을 할 테니 선생님들이 가셔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지금처럼요. 그렇게 할 테니 녹색병원 그린타투 랩, 그린타투 센터에 교육관을 꾸려라 라는 지령을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업무가 안 나서 못했던 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그럴 만큼 뭐 자본이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업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생각 끝에 생각을 저희가 결정을 한 게 녹색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저희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녹색병원에서 멀리 가는 거는 너무 큰 민폐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성수동까지는 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성수동도 알아보고 하다가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녹색병원에서 걸어서 진짜 몇 분 안 되는 거리, 5분 이내의 거리에 공간을 얻었습니다. 네. 공간을 얻어서 지난 1월 15일 날 잔금을 다 치렀고요. 지금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 섭외하고 지금 뭐 뜯어낼 거 뜯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린타투 센터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린랩으로. 네. 그린랩이 교육관을 가지게 되면 유니온 조합원들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한동안은 또 요구가 있어요. 교육 받을 거야. 그런데 저희 경험상 그게 6개월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극소수만 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5, 6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한 달에 2번 이렇게 늘리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상황 봐가면서 받으시려는 분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공간은 일단은 다른 협회들도 교육을 할 때 대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은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 쓰고 나머지 6일에서 5일은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업실로 열어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데보다 엄청 싸게 열어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몰라요. 저희 계산해봐야 되는데 네. 절대 비싸진 않을 거예요. 조합원들한테는. 그런데 여기 오시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녹색병원 그린랩에서 교육시켰던 모든 멸균 절차 다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절차 그대로 작업에 투입되셔야 돼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 교육 받았는데 막상 가서 하려니까 모르겠어. 그거는 저희 임원들 중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또 시킬 거예요. 감염관리 교육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작업을 할 때 멸균을 지키는 절차 교육은 저희가 내부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드리면서 그걸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하는 거에 저희가 기부 이벤트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부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결과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 조합원 우리 실제로 조합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유권자 명단 선거를 할 때 유권자 자격이 있는 명단을 뽑아서 그 인원만큼 1인당 1만 원씩 기부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건 대의원이랑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부를 할 때 조금 더 타투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전태일 의료센터는 녹색병원에서 하시는 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문신사법의 시작과 끝은 녹색병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가 임창일 원장님께서 감염관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멸균 절차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타투가 법제화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의사 선생님인 임창일 원장님 계시지 않았다면 법은 시작도 못했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감사를 물질로 전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합원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기서 전 중요한 게 액수라기보다는 개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해주셨는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화면 캡처로 너무 많이 나와서 점수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00 다 합쳤더니 1200 얼마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약속을 한 대로 나머지 제가 채워서 1500만 원을 전달을 드렸어요. 진짜 많이 모였네요. 네. 그래서 전달식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타투 유니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조합원이 7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타투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쭉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 그 추세가 딱 꺾이는 순간 관성에 와 들어온 우리와 함께 창립할 때 시작한 사람이 결국 70명 정도가 됐었어요. 네. 70명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진 가용자산의 전체를 기부를 하겠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게 최진주 조합원 조각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조각기금이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의 기금으로 지금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각기금을 기부하신 분이 최진주 조합원이고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최진주 조합원이 오셔서 임사일 원장님한테 네, 타투 유니온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11월인가 12월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서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1월 2일
실제로 녹색병원에 전달이 된 거는 한두 달이 지난 1월 2일 날 녹색병원으로 입금이 됐어요. 이유는 조합원들이 기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연말에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내역으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다 추려서 연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저희는 통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조합원을 찾아서 한 명씩 그 사람이 주소와 주민번호와 이걸 다시 모아서 녹색병원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녹색병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녹색병원에서 제안을 하신 게 그러면 기부금 전달식은 12월인가에 했지만 실제 비용 입금을 1월 1일 이후에 하자. 그러면 2026년도 결산에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명부 정리해서 2026년도 연말정산 때는 조합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병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기다렸다가 1월 1일 딱 지나자마자 1월 2일 날 1,500만 원 입금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기부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적이네요.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톡방에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저희 타투 유니온 창립 6주년 행사 창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요? 지금 되게 큰 행사예요. 그 창립제라는 게 저희가 생각보다 꽤 많은 비용을 쓰고요. 네. 조합비잖아요. 조합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행사고 꽤 많은 비용을 쓰고 심지어는 장소 대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화성식품노조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6주년 창립제 하라고 쉽지 않아요. 화성식품노조도 그게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게 아닌데 작년 연말부터 그거를 다 손 써주셔가지고 창립제 행사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어깨가 무겁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잘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도주님, 유승님이 주도를 하고 계시고 저는 3월달 중에 그린랩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요즘도 일주일 닷새 중에 3일 정도는 여기서 저 선유도에서 영목동까지 그것 때문에 바쁘시구나. 네, 그걸 계속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창립제에 대해서는 많이 팔로우 못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네, 아무튼 창립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창립제는 일단 작년 25년이 타투 법제화가 이제 된 되게 영원하던 일이 있었던 너무 중요한 해였는데 그거를 조금 기념하는 시간을 조합원들과 함께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할 거 있어요.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회장이 경선 떠느라고 녹색병원이 해주셨고 어떤 의원실이 도와주셨고 뭐 성규명 신부님이 뭘 해주셨고 이남진 소장님이 어떻게 해주셨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결국은 진짜 된 거는 니네 조합원들 덕분인데 네가 경선 떠느라고 조합원들이 모아준 힘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니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누구 도움 못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했고 니네 조합원이 했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저한테 그래요. 도희씨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수고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준 거는 우리 조합원들의 머릿수예요. 그럼요. 모아준 돈이고요. 네. 조합비와 머릿수가 없으면요 국회도 보건복지부도 어디도 저희의 단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한 거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그 단계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모여주실까 싶었는데 정말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조합원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다들 막 릴레이로 1인 시위 참여하고 진짜 고생했잖아요. 기자회견 때도 진짜 많이 모여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내향인들이어서 다들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또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향인들이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어디로 전했냐면 흑색병원 기부금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우리한테는 편한 연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얼굴 안 봐도 되는. 어. 하여튼 그래서 조금 아무리 내향인이라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버텨오고 저보다도 뭐 더 많이 버틴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수고해 주신 조합원 분들이 진짜 많은데 또 도희님이든 다른 뭐 그동안 거쳐가셨던 임원분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여기 뛰어들어서 이 법제화 운동에 계속 또 힘 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조합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번 정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2월 27일이 창립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때 겸사겸사해서 뭔가 기념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해서 뭐 만약에 좋으면 괜찮으면 계속 해마다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아이디어는 우리 도주님이 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지 드린 대로 던서울이라는 공간을 대여를 해서 하루 정도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리고 조합원 분들이 좀 뭔가 더 많이 배워가실 수 있고 또 법제화 과정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최대한 조합원들이 더 교류하고 또 단합되고 또 뭔가 더 타투이스트로서도 시장에 대한 뭐 어떤 파악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컨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좀 참석 설문에 참석 의향을 밝혀주신 분들 꽤 있는데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막 평소에 보고 싶었던 다른 뭐 실력 있는 아니면 좋아하는 타투 아티스트들이랑 대화도 해보시고 교류도 하시고 또 경력 있는 선배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서 또 배움을 얻어가시고 힘도 얻어가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토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사전에 받은 질문지가 있는 거 맞죠? 제가 죄송해요. 그걸 못해서. 저는 제가 왜 그런가 준비 서류는 보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질문들을 답해줄 수 있는 선후배들을 섭외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런 자리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제가 저도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게 모델하우스. 맞죠? 네네. 타투가 법제화가 되고 나면 다들 생각하는 것 중에 설비,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저희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걸 옆에서 봐왔고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네. 머리 아프지 않아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대형 작업실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작은 작업실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대형 작업실들은 맞아요. 돈 많은 대형 작업실들은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들 해줘요. 근데 작은 작업실은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작은 작업실이요 생각보다 더 쉬워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싱크대를 2개를 넣으라는데 싱크대 2개를 어떻게 넣지? 그리고 2개가 다 더운 물이 나와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저희가 그 안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필요하고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제가 나는 나중에 타투가 법제화가 되든 법제화가 되지 않든 이런 행사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저 혼자 기획하던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문신춘, 봄춘자를 써서 문신춘이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봄이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춘이라는 거는 진짜 뭔가 새롭게 움트는 그런 계절이나 상징을 얘기하는 거지 꼭 봄은 아닌데요. 문신춘이라는 행사를 기획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립제 때 조합원들에게 재밌는 거 제공해 줄 거 없어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막 여기저기 떠들어댔던 제 행사가 참여 행사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제일 먼저 선보여줄 수 있는 행사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날 타투를 가진 타투이스트들이 오시면 자기 타투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라이브 전시 갤러리예요. 그 던서울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 있고요. 2층에서 작가가 사진 촬영을 해줄 거예요. 내가 내 타투가 돋보이는 옷을 입고 오셔도 되고요. 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셔도 되고요. 벗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타투이스트들이 타투하는 사람들이 타투 있는 사람들이 자기 타투를 즐겁게 뽐내는 자리예요. 그 행사를 원래는 우리 창립제가 아니라 몇 달 뒤에 봄에 실제로 하게 됩니다. 네. 그 행사의 사전 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촬영한 것들은 본인 동의하에 도록으로 제작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즐거우실 거예요. 촬영된 사진은 바로 보정이 돼서 그 행사장 곳곳에 프로젝션으로 라이브로 계속 바뀌는 갤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처음에 용기가 안 나시면은 술 한잔 하시고 용기 내셔서 올라와서 촬영하시고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한 핑거푸드도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사 막바지에는 경품 추첨도 있으니까 일찍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해 주실 업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조합 안에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노동조합 안에는 서플라이들도 있고요. 어떤 자기 학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조합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어느 선까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이렇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네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조합한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연계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행사 있고 그럴 때는 조합원들 안에서도 상품으로 누군가에게 써보게 나눠주고 싶고 이런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임원들한테 그러면 왜냐하면 모두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누가 어떤 것들을 제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걸 드립니다라고 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